사회 1단원 10차시 기후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봅시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2시간 연속이에요. 즉 10차시와 11차시가 연속입니다. 앞 시간에 이제 위도에 따른 기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봤어요. 정리해보면은 적도지방에 가까울수록 열대라 그랬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건조, 그리고 온대, 그리고 한대, 그리고 제일 추운 냉대, 한대, 추운 냉대와 한대, 이렇게 온대를 중심으로 올라가면은 건조와 그리고 열대가 있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냉대와 한대. 그래서 냉대보다 한대가 더 춥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열대기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열대기후는 적도를 중심으로 저위도 지방, 그러니까 위도가 낮은 거예요. 우리가 위도 0도면 적도라 그러죠. 그 적도에서 위로 올라가면 남위, 위로 올라가면 북위, 밑으로 내려가면 남위라 그러는데, 그래서 위도가 낮은 쪽에 위치한 곳이 적도입니다. 열대기후 중에서는 연중 비가 많이 내려 밀림을 이루는 곳이 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고 온도가 높으니까 식물이 자라기 굉장히 좋고, 이 식물이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는, 나무가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는 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밀림이라고 부르죠. 또한 아프리카 일원처럼 일대처럼 건기와 우기가 번갈아 나타나 초원이 넓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건조한 시기와 우기, 비 오는 시기가 번갈아 나타나서 초원이 넓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사바나의 초원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열대우림은 여기 이제 보여지는 이제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같은 아프리카의 열대 우림을 말하는 겁니다. 열대기후 지방에서는 전통적으로 화전 방식을 이용해 카사바를 재배했다. 그러면 화전 농업이 뭐냐? 여기 나오죠. 밭을 만들기 위해 숲을 태우고 그 남은 재를 이용해서 농작물을 기르는 농업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요즘 많이 쓰는 방식일까요? 아닙니다. 예전에 원시적인 농업 방식인데, 나무를 다 베어낼 수가 없으니까 태워버리고, 그 재가 식물에 필요한 양분이 나오죠. 그 양분을 가지고 화전을 해서 불을 태워가지고 그 남은 재로 농사를 짓고, 그 재의 성분이 다 없어지면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불을 태워서 농사를 짓는 그런 방식이 화전이에요. 야암과 카사바는 우리는 잘 먹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주식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많이 재배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서 전통적으로 이런 것을 많이 재배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바나나, 기름야자, 이거 팜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여러분들 기름야자 어디 쓰냐면 라면 튀길 때 여러분들 기름야자 쓴다고 해요. 커피를 대규모로 재배하여 생태 관광 산업도 발달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 열대작물, 여기 이제 바나나를 재배하고 있죠. 바나나, 그리고 화전농업 보면은 여러분 봐도 이렇게 큰 농업의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야암과 카사바는 식량식물로서 기르고 있고요. 그래서 사파리 관광산업, 요거는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사파리 관광산업은 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하고 있죠. 가장 유명한 곳은 나미비아를 통과해서, 케냐의 수도 나미비아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오는 그런 루트가 가장 유명한 사파리 코스이기도 합니다. 열대기후에서의 관광산업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그러니까 밀림을 관광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사바나의 야생동물들을 관람하는 이런 형태의 관광산업이 좀 많이 발달하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는 빅토리아 폭포와 같은 아주 또 훌륭한 폭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41쪽 가겠습니다. 건조 기후는 주로 위도 20도 일대, 위도, 그러니까 여기 적도에서부터 20도 위아래 일대와 중앙아시아처럼 바다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타난다. 중앙아시아 여기에요. 여기 왜 나타나냐면은, 육지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일단은 바다를 통해서 수증기가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올 수가 없으니까 비가 잘 안 내리죠. 이 비가 잘 안 내리고 온도는 낮지 않으니까 건조한 기후가 되는 겁니다. 건조기후 중에서는 중앙아프리카 사하라처럼 강수량이 매우 적어서 사막이 널리 나타나는 곳도 있고,
중앙아시아처럼 약간의 비나 눈이 내려서 초원이 넓게 나타나는 곳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비가 조금 오면은 초원이 나타나고 비가 안 오면은 사막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사막 지역의 사람들은 오아시스라는 것은 이렇게 물이 그 샘물이 솟아나는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지역을 오아시스라고 하는데 이 오아시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농업이 발달하기도 하는데 워낙 사막이 크기 때문에 오아시스 주변에만 농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주거지가 생기는 거죠. 나일강 같은 강 주변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간다. 초원 지역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물과 풀을 찾아 가축과 함께 이동하는 유목 생활을 하면서 산다. 그러니까 유목 생활을 하는 거는 주로 많이 하는 것은 이렇게 중앙아시아처럼 초원이 넓게 있는 곳에 이제 유목 생활을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교과서 한번 봅시다. 나일강 주변의 농경지. 그래서 나일강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에 하나이고 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원래 인류애가 가장 먼저 농사를 지었던 곳은 나일강 주변이기도 합니다. 사막 지역의 마을, 요건 이제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이렇게 펴지기도 하고요. 모로코의 진흙집.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건조기후인데 진흙으로 집을 지으면은 집이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조기후이기 때문에 오히려 습기가 부족하고 이 부족한 습기는 이 진흙으로 만든 집을 보존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몽골 초원에서 집을 짓고 있는 모습. 몽골 초원에서는 이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짓고 금방 허물어서 다시 재조립해서 쓸 수 있는 형태의 집을 짓기도 하죠. 그래서 건조기후 지역의 전통가옥은 재료와 모양 면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가? 건조기후 지역에 있는 집. 건조기후는 일단 그 집을 이렇게 그 튼튼한 집을 짓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짓고 쉽게 철수해서 옮겨 다닐 수 있는 형태의 집을 지을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 뭐 가는 나무라든지 아니면 동물의 가죽 등을 이용해서 집의 외벽이나 기둥 이런 거를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교과서 4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대기후. 온대기후는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가장 인간들이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온대기후입니다. 온대기후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하다. 봄, 여름, 가을이 비교적 뚜렷한 기후로 중위도 지역에서 나타나는데 온대기후 지역에서는 서부 유럽처럼, 유럽도 우리도 온대기후예요. 근데 우리랑 조금 달라요. 유럽하고는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내리는 곳도 있고, 어디냐면은 그러니까 유럽 보면은 지중해라고 있는데요. 이 지중해 지역에는 보면 지중해 지역 윗부분이 있어요. 영국 같은 곳. 영국은 지중해보다 바깥에 있어요. 북해라고 하는 바다를 면해 있죠. 근데 이 북해는 우리나라 보다 훨씬 더 위도가 높습니다. 이게 보통 위도가 높으면 온도가 낮은데 여기는 안 그래요. 여기는 이렇게 그 따뜻한 그 바닷물이 이렇게 위로까지 올라가서 위도가 높아서 기온이 낮은 것 대신에 따뜻한 바닷물이 1년 내내 기후를 온화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주변은 여름보다 겨울에 강수량이 많은 곳도 있다. 그래서 지중해 주변의 아래쪽에서는 보다 많은 그 따뜻함, 그러니까 햇빛이 많아서 그 열대 농작물에 비슷한 올리브 같은 거 기르기도 하는. 그래서 아주 유럽도 위도가 낮은 곳은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고 위도가 높은 곳은 또 이게 비가 고르게 내리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온대 기후는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기후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그리고 다양한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밀을 재배하고 아시아에서는 벼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밀을 재배했다는 것은 기온이 이렇게 많이 높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쌀을 재배했다는 것은, 벼농사를 지었다는 건 쌀을 재배했다는 거죠. 쌀을 재배했다는 것은 더울 때는 굉장히 덥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벼의 특징상 높은 온도와 많은 강수량이 필요한 작물이 벼예요. 그래서 지중해 주변 지역에서는 올리브나 포도를 많이 생산한다. 이 지중해 주변은 왜 올리브나 포도를 많이 생산하냐면, 올리브나 포도 같은 것은 뜨거운 햇빛과 비교적 적은 강수량이 있어야지 품질이 좋은 올리브와 포도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대기후에서도 기온차가 조금 나기 때문에 그 기후의 특징에 맞게 적합한 작물을 재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대기후 지역은 인구가 많고 여러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생산하는 곳이 생활하는 것이 조금 다르며 그리고 그렇다 온대지방도 똑같은 기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 주변에서는 올리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벼농사 그리고 유럽에서는 밀 이렇게 재배하듯이 그 기후에서 조금 다른 특징을 이용해서 맞는 작물들을 재배해 생활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0차 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